안녕하세요. K-팝과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구문팝 강좌를 진행하는 폴쌤입니다. 자, 이 구문팝 교재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강의는 Part 3의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Part 3에서는요, 수식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교재를 읽어보실게요. 문장은 주요 요소인, 자, 문장의 주요 요소, 주어, 그리고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목적어 또는 보어가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네 가지를 바로 우리가 문장의 주요 요소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다룰 부분이요. 이를 수식하는 수식어로 이루어지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M자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modify가 수식하다죠. 그래서 modifier, 수식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한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꾸며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장의 주요 요소가 아닙니다. 수식어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자, 수식어에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와 그 다음에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가 있다. 그래서 수식어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용사적 수식어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사가 꾸며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살짝 혼동하실 여지가 좀 있죠. 그래서 자, 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꾸며주는데 이 네 가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자, 그 다음에요. 긴 문장의 경우에는요. 수식어가 복잡해서 해석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식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많은 문장들을 접하셔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총 18개의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챕터 9입니다. 먼저 형용사적 수식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형용사적 수식어가 짧을 때는 문제가 안 되죠. 그냥 명사 앞에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길 때가 문제가 됩니다. 길어지면 우리말과 다릅니다. 우리말은 형용사적 수식어가 아무리 길어도 명사 앞에 씁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이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 뒤에 위치해서 수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해석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위치해서 수식한다는 얘기를 한자말로 후치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형용사가 길어지면 뒤에 위치해서 수식합니다. 자, 이렇게 명사 뒤에 위치해서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는요. 자, 중요합니다. 주로 관계사절이나 관계사절에 변형된 형태란 얘기죠. 자, 그러면 명사 뒤에 위치하는 긴 형용사적 수식어는 관계사절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게요. 자, 주어입니다. 주어가 긴 형용사적 수식어에 의해 수식을 받는 경우. 자, 그러면 주어가 나온 뒤에 긴 형용사적 수식어가 나오고 나서 동사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지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지 혼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일치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뒤에 위치를 한다고 그랬죠? 긴 경우에. 그래서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긴 형용사적 수식어는 관계사절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명사나 대명사 뒤에 관계 대명사절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부사절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대명사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a city가 나왔습니다. 명사죠, city는. 그런데 뒤쪽을 보니까 자,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로도 쓰이지만 관계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이끌게 되면 해석을요, 하나의 형용사처럼 하게 됩니다. 형용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뭐뭐 하는, 뭐뭐 한, 아니면 니은자가 붙죠. 아름다운, 깨끗한, 이게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이 뒤쪽의 절을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별들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city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많은 별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ere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든 관계대명사든 어쨌든 관계사가 이끄는 문장은 하나의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쪽을 보시면 꽃들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꽃들이 아름다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역시 이 관계부사가 이끄는 문장이 앞에 있는 city라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관계사가 이끄는 형용사적 수식어구입니다. 그런데 자, 이 관계사절 아래쪽으로는요. 지금 관계사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명사나 대명사 뒤에 위치를 하죠.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city죠. 도시입니다. 자, 이 which is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관계대명사 문장이죠. 그래서 lively하고 아주 활기차다는 얘기죠. cheerful하고 clean한.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문장인데 문제는 이 관계대명사가 비동사랑 같이 있을 때는요. 관계사랑 비동사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s 뒤에 지금 형용사들이 쪼르륵 하고 지금 나와 있죠. 만약에 형용사가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lively city 하고 이 자리에 써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형용사가 지금 세 개가 연달아 나와서 길어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뒤쪽으로 돌려서 후치 수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경우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만 우리가 따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형용사 구가 후치 수식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치사구를 한번 보시죠. 역시 a city입니다. 어떤에 해당하는 말이 뒤쪽에 지금 연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city, which is near the city. 바다 가까이에 있는 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다 가까이에 있다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문장이니까 있는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동사 뒤에 이번에는 전치사 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비동사 뒤에 지금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관계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구도 하나의 형용사 구로 후치 수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다 가까이에 있다가 아니라 있는 도시.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재 분사가 나와 있습니다. 동사에 ing를 붙인 거죠.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역시 a city입니다. 도시는 도시인데 자, 이 뒤쪽이 어떤에 해당하는 의미로 해석이 됐죠. 그래서 hold 한다는 얘기는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죠.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고 있다가 아니라 역시 개최하고 있는 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문장이죠. 그래서 이걸 생략하고 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에 쓰인 현재 분사가 이 뒤쪽에 형용사구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걸 보시면은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봅시다. city는 city인데 어떤 city예요? which is covered with snow 그랬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뒤덮여 있다가 아니라 뒤덮여 있는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역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자, 여기 보시면 is covered면 수동태죠. 이 수동태에서 비동사가 관계사랑 같이 생략이 돼버리니까 이 자리에 pp가 형용사적 수식어구를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전부 다가 사실은 관계사 문장이라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투부정사 한번 보시죠. a city는 city인데 자, 어떤의 의미였죠? 다음 달에 이 투부정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달에 방문할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도 마치 하나의 형용사처럼 쓰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구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a city라는 명사를 어떤 성분이 뒤쪽에 연결이 돼서 수식을 해주는가를 한번 쭉 표시를 해보니까요. 자,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이었죠. 그 다음에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구죠. 그리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구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 또 과거 분사, 그리고 투부정사까지. 자, 결국은 대부분이 관계사와 관련된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게 되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이 성분들이 남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 명사나 대명사 뒤쪽에 위치를 해서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게 된다는 거죠. 자, 강의나 교재와 관련해서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여기 지금 카페 주소 있죠? 자,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카페 초기 화면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구문팝 교재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여기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한 교재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나 교재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올려주시면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